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만 잘 들으시면 예, 주식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자, 돈이 없어요. 돈이. 예, 돈이 어떻다? 예, 없는 회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 이 회사는 돈이 예, 필요한 회사예요. 예, 돈이 필요한 회사가 있습니다. 자, 1번과 2번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돈이 없는 회사와 돈이 필요한 회사가 있다.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아니요. 이렇게 예를 들면 이해 갑니다. 이 두 회사가 상장된 회사인데 어느 날 자, 우리가 예를 들자고요. 유상증자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하자고요. 자, 유상증자를 하는데 첫 번째 돈이 없는 회사가 유상증자 한다라는 거는요.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빚을 갚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빚을 갚기 위해서 상장을 하는 회사는요. 악재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면 돈이 필요한 회사가 유상증자를 한다는 건요. 장사, 매출액, 영업이익이 매출이 잘 되고 회사가 물건이 잘 팔려서 공장을 하나 더 짓는 거예요. 그래서 뭐에 쓰기 위해서 설비, 즉 공장을 하나 더 만드는 겁니다. 그럴 때 돈이 필요한 회사와 돈이 없는 회사는요.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다시 한번 자, 돈이 없어. 자, 두 번째, 돈이 필요해. 이해 가셨죠? 자, 돈이 없어, 돈이 필요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특례 상장이라고 해서 말도 안 되는 5년 연속 적자 회사의 뭐 이런 회사들, 그죠? 100원에 뭐 자본금도 뭐 13억 이런 회사가 100원짜리가 어떻게 5만원, 7만원에 상장을 합니까? 아시겠죠? 액면가가 100원인데 5만원에 예? 공모가를 만들어서 상장을 시키면 따상 시켜놓고 그러면 그 5만 원에 거래된 그 금액에서 100원을 빼면 그 나머지가 자본 잉여금이에요. 회사라는 거는 뭔가 물건을 만들어서 잉여금을 만들어야지 자본 잉여금을 만들어서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시는 특례 상장, 즉 신성장 기업 중에서 자 보세요. 5년 연속 적자 이런 회사는요. 돈이 없는 회사가 상장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매출액이 잘 뜨고 영업이익이 잘 가는 이런 회사가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정도면 상장시켜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투자를 또 받게끔 하고 또 그분들의 배당도 주고 주가도 올려서 큰 돈을 벌게 할 수 있는 게 이게 정상적인 주식 시장이지. 5년 연속 적자 이런 회사들이 돈은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 그죠? 예, 이 시장에 코스닥 시장에 또 코스피 시장에 들어와서 개인 투자자들을 힘들게 한다라는 건요. 전혀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몇 자 적어 봤습니다. 그러면 자, 이 화면을 좀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저하고 얘기를 가보자고요. 무슨 내용이냐면요. 코스닥 상장사 비덴트라는 회사가 빗썸의 최대 주주죠. 자,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본부는 비덴트에 대해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1일 공시를 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보면요. 비덴트라는 회사가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37,000원 찍고요. 2,900원 찍고 쭉 가서 3,320원에 지금 거래 정지가 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비덴트라는 회사도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살아날까? 안 상장 폐지라잖아요. 자, 뭐라고 돼 있냐면요. 거래 정지 후 몇 개월 만에 24개월 만에 즉 2년 만에 두 번째 실질 심사를 돌입했고 상패 여부 본격 심사 들어간다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자, 다음 화면요. 자, 뭐라고 되느냐요? 자, 제가 지금 뭐 요점만 정리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상장 규정 56조 1항 3호에 따라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런데 비덴트는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지난 2023년 1월에 전 현직 임직원 4명이 얼마 510억 원을 어떻게 했습니까? 횡령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지면서 거래정지 처분을 받았고요. 자, 회사가
애시당초 돈이 없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회사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요, 철저하게 감시를 하고 철저하게 이미 상장되기 전에 심사를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누가 피해를 보느냐?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많이 보죠. 무슨 회사가 막 이렇게 510억 원을 횡령합니까? 그죠? 그러면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거래 정지를 시켜놓죠. 그리고 지금 24개월이 됐는데, 그래서 뭔가 해결이 되고 다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상장 폐지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해 가셨죠? 자, 그러면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쫙 보시게 되면요. 일단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부분을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좀 보이시죠? 그죠? 예. 자, 이렇게 보시면요. 예. 자, 다시 한번요. 여기 보시면요. 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요. 3년 연속 적자고, 더 중요한 거 BPS라는 게 8,20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8,200원. 그래서 BPS 대비 저는요, 2배 이상은 건들지 마라. 많아야 몇 배, 2.5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식 세네타줄 하나 더 짚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자, 이 회사는요, 이화공영이라는 회사입니다. 매일경제에 나왔는데 이 회사는 꽤 오래됐습니다. 나름대로 상장된 지. 자, 2000년 4월에 이때는 대통령이 누군지 잘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얼마까지 갔었냐? 14만 1,000원까지 갔던 이 회사였습니다. 이 회사가 한때는 주가가 몇 배, 25배나 뛰었는데 결국 법원 기업회생 신청한 이화공영. 그리고요, 예전에 14만 원까지 갔었고요. 최근에는요, 2만 5천 원 갔다가 지금 1,6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놀라운 게 뭐냐면요. 이게 놀랍다라는 겁니다. 자, 잠깐만 제가 이거를 좀 확대해서 제가 보여드리면, 자, 보실까요? 자, 여기 지금 여러분들 좀 기억나십니까? 예? 이거 좀 보십시오. 99.99%가 소액 주주 이렇게 돼 있어요. 원조 정치 테마주. 그래요. 예전에 이 종목이요.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 테마주였습니다. 뭐 최근에도 이제 뭐 정치인 테마주들이 난립을 하고요. 예, 앞으로 이제 우리가 2달 동안 대선을 향해서 가는데요. 어지간한 종목들 또 전혀 관계없는 종목들이 여러분들을 흔들 겁니다. 꼭 재무제표 보시고요. 예, 아무 생각 없이 주식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자, 99%가 소액 주주다. 원조자 테마주, 정치 테마주 이화공영이라는 회사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는 이렇게 썼습니다. 누구였더라? 자, 이명박 테마주로 묶이면서 몇 배까지 갔었다? 25배까지 뛰었던. 그러니까 금융당국이라고 하는 분들이 이런 거를 철저히 막아야 된다. 저는요, 정말 안타까운 게 이제는 새로운 세상, 깨끗한 세상이 올바르고 따뜻해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시공능력 평가가 134위, 자, 중경건설회사 이화공영이 회상 절차 신청했다. 그리고 2일날 여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월 이사결정에 따라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써있죠. 그죠? 자, 지금 이제,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일까지 주권거래가 정지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원조 정치 테마주로 이름을 알리다가 전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 테마주로 날리다가 최근에는 제가 이름을 뺐습니다. 자, 최근에는 이거를 이제 이름을 넣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거는 지금 현실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가 이름은 뺐습니다. 삭제했습니다. 땡땡땡 테마주에도 편입됐던 이화공영이 회생 절차 신청하면서 상장 폐지 위기에 내몰렸다. 이 회사가 지금 거래 정지가 안 됐더라면요, 지금도 엄청나게 주가가 등락폭이 컸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나마 다행이다. 그런데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화공영 전체 주주 15,322명 중에 소액 주주가 15,323명입니다. 자, 이런 회사가 있어요. 응? 15,326명 중에서 15,323명이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예요. 비율은요, 99.99%.
야, 이거 어쩌면 좋습니까? 그죠? 그래서 정말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충 내용을 보면요. 이 회사 계속기업 존속 능력 불확실성 이유로 감사 의견 거절됐다. 요게 이제 여기 투자한, 어디에? 이게 여기 투자한, 여기. 자, 이렇게 보실게요. 이화공에 투자한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원금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원금 손실이 아니라 그냥 휴지 조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조심하자라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엄청나게 정치인 테마주들이 난립해서 여러분들 뭐 되게 힘들잖아요. 그죠? 물론 정치인 테마주에서 여러분들이 재무제표 잘 보고 그런 종목들이 순간 정치 테마주에서 물리더라도요. 언젠가는 어쨌든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은요. 재무제표를 보셔야 된다. 그런데 법정관리행 이화공영 현금 보유 1.5억의 오너인 이제 1.5억은 1억 5천만 원이란 얘기죠. 오너 2명이 연봉이 얼마? 24억. 그러니까 대형 건설사를 뛰어넘는다. 이거는 좀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회사, 이런 회사는요, 투자를 안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 가셨어요? 자, 그래서 이화공영 사업보고서 보면 최삼규 이화공영 대표이사 회장은요, 지난해 보수로 12억 9,400만 원을 받았고요. 최 회장의 아들인 최종찬이는 11억 3,700만 원을 받았다. 그런데 요게 이제 투자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그 얘기죠. 예, 그래서 저는 물론 이게 이제 합법입니다.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굳이 말씀을 드리기는 싫고요.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곳에 섣불리 들어갔다가는 큰일 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99.99%가 소액주주고요. 원조 정치 테마주 전 이명박 대통령 테마주로 무려 24배까지 갔다. 저는요, 다시는 대한민국 시장에 이번에 이제 어떤 분이 대통령 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저는 좀 기대를 하는 게 어떤 금융당국 자체가 좀 바뀌니까 뭔가 좀 새로운 세상이 오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해봅니다.